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에서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미정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2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치르게 됐던 공식적인 모의고사인데요.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사도 총평 그리고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뭐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다. 내가 이 본격적으로 한국사 공부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점수는 나올 거고요. 근데 공부를 내가 아직은 한국사는 건드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좀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직전에 저기 개념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춰보고 들어갔으면 점수가 나오고요. 공부를 그 전에 했어도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보지 않았으면요. 암기 과목이라 또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좀 안 나왔다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직전에 다시 한번 쭉 흐름을 읽고 복습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월 학평, 이번 3월 학평도 그렇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수능 한국사 시험은요. 여전히 이제 선택지의 시기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답을 골라내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자료는 또 되게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다른 한국사 시험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되게 건조한 한국사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같은 뭐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더라도 6평에 그 제시된 자료와 9평에 제시된 자료, 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3월 학평에 제시된 자료가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같은 뭐 신석기 시대의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야 여러분들이 금방 풀겠지만, 익숙하게 풀겠지만 좀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어설프게 한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다채로운 자료에 약간 이렇게 비껴나간 답을 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가 필요한 뭐 이제 3등급에서 4등급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점수는 낼 수 있게끔 어떤 파트마다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화사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개념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정치사 중심으로 많이 문제는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문제가 오답률이 좀 요번에 많이 나왔는데 결국 뭐 문화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나오는 거 백제 수도 변천 잘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마한 일대에서 성장한 게 백제다라고 하는 포인트의 정치사적인 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산수분리 벽돌이랄지 백제의 장식이랄지 뭐 이런 문화사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6번 문항이 전근대사 파트의 마지막 문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경제사 문항을 한 문항씩 주고 있어요. 보통은 번호가 뭐 5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경제사에 대한 문제가 꼭 굳이 나온다라고 하면 고대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조선 후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앞으로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민주화운동 20번의 남북관계 선지인데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 하나, 남북관계 문제 하나 요거는 반드시 출제된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각 정부 시기마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3월 학평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6평, 9평 수능까지도 해당이 되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문항들,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5개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그냥 쭉 한번 볼게요.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 근현대사에 오답률이 많이 높게 배치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뒷부분을 좀 소홀히 하기도 하고 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하는 탓도 있긴 한데 6번 볼게요.
자, 우선 이 신해통공, 정조의 업적이에요. 근데 정조의 업적을 단순하게 외우고 들어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이번 3월 학평에 출제된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저거를 정조가 시행했을 때 끼쳤던 조선사회에 영향이 뭐냐, 이걸 답을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6번은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제 자체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당연히 나오겠지라고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나왔을 때 내가 여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좀 못 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현대사 문제 여러분들도 많이 나왔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이제 조선 책략하고 연결된 근대사 파트가 또 오답률 많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 이전에 보통 패턴은 뭐 인천 상륙 작전 이렇게 해서 답이 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힌트를 좀 명확히 줬는데, 이번에는 뭐 이승만 담화 형태로다가 문제를 구성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안에 키워드를 또 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답률 나왔고, 백제 문화사 문제가 또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그냥 평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요, 너무나 똑같이 들어가는 시대마다의 문항 개수도 아주 기존의 기조대로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6문항 출제가 됐고요. 선사 하나, 고대 하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전근대사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죠. 고려가 2문항, 조선시대, 정치사, 경제사 하나씩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가 압도적으로 출제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또 이쪽에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기까지가 5문항, 일제강점기 5개, 현대사 4개 출제가 됐는데, 일제강점기 파트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뭐 독립운동사 부분 되게 좀 어렵게 느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게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 가볍게 하시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기존에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걸 너무 뒤에다가 밀어놔가지고 좀 이렇게 거의 수능에 임박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안부 묻듯이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고, 6평 보러 갈 때 또 들춰보고, 9평 보러 갈 때 들춰보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구나, 그냥 가볍게 수능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공부의 어떤 그 상태나 방향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은 뭐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이 완강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개념 완성 7번 여러분들 가볍게 해독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개념은 15개, 15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5개는 해독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틈날 때마다 좀 여유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또 이게 좀 부담스럽다. 선생님 저 이렇게 15강, 20강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압축 강의를 이제 다가오는 6월쯤에 이제 개강을 할 생각인데,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천마총 그 2배속 압축 강의도요, 뭐 여러분들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난 조금 압축 강의 미리 당겨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그걸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점수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서 공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 준비하시고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6평 때는 공부 조금만 하고 가가지고 이게 공부를 한국사 안 하고 가서 시험 보게 되면 되게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죽이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 조금만 하고 들어가면 내가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6평 때는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그래도 거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만들어 보자고요. 이거 복습하는 용어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1번 문제는 선물처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맞추면 되겠죠. 농경이 시작됐다. 빗살무늬, 갈돌, 갈판, 간석기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 골라라 라고 하면 움집. 그러니까 뭔가 저장할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움집에서 산다. 고르시면 되겠고 1번 모내기 이게 이양법이죠. 이게 고려 말부터 들어오기는 하는데 보통 물어보면 조선 후기에 포커스 맞춰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죠. 안 쓰겠습니다. 천리장성은요, 우리가 북방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천리장성을 만들었는데, 고대 시기 때 고구려가 연개소문이 진도지휘에서 만든 천리장성이 있고요. 또 거란의 침입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을 맞잖아요. 그때 천리장성을 고려 시기에 쌓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고려, 이렇게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비파형 동검은 이건 청동기죠. 또 팔관회의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고려 시대에 태조 왕건이 팔관에 연등에 이런 것들 성대하게 해라라고 훈요 10조에 남기기도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2번 갈게요. 자, 오답률 5위에 나왔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 공부했는데도 틀렸다면 이게 좀 낯설었던 거죠. 산수분이 벽돌,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꾸미개. 근데 이걸 몰라서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마한에 여러 소국을 정복했다. 그래서 마한 일대를 전부 장악한 나라가 어떤 나라? 백제구나. 한강 유역에 성립했다. 백제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유산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백제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수능 한국사는 이 선택지 자체가 넓게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골품제, 신라, 주자, 많이 주자, 교육기관, 교육을 주자. 그래서 발해. 그다음에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라고 했는데 법치국가였던 조선 그리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자, 이거 우리 그 수능 강의 7지도에서 수능에서 고대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랭킹 1위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제가 비읍에서 비읍으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발해 그리고 백제 요 부분이 굉장히 문제 출제에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거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백제 성왕 시기 때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땅덩어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신라가 행정구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신라.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자 발해 왕자 대광현 등이 우리나라에 달려왔다. 그래서 이 왕이 이거를 받아들였다.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다. 왕씨성을 줬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견훤이 또 들어왔는데 견훤도 안아줬다. 이게 누구 스타일? 왕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삼국을 다시 한번 통일했던 왕건 스타일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우산국을 정복했다. 이거 신라 장군 이사부, 그죠? 그다음에 장용령을 설치했다. 친위부대. 누구의 친위부대? 정조의 친위부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잘 나오는 핵심 내용이죠. 공민왕 시기 때 원간석기 고려 공민왕 때 이 지역을 무력으로 탈환했죠. 자, 그리고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다. 조선의 초기의 정치체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직계제냐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거는 왕이 육조로부터 업무복을 직접 받는 거예요. 명령을 직접 내려주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태종 이방원 때나 수양대군 세조 시기 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밑줄 친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잖아요. 앞에 다 나오죠.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묘청의 말의 현혹이 돼가지고 인종이 처음에는 그래 그곳에 궁궐 짓는다는데 한번 우리 천도시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호응을 해줬다가 개경의 문벌귀족 세력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묘청이 어떻게 해줘? 이거 그만두지 않고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이거 개경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개경 세력이 누구죠? 김부식. 그래서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라고 하는 거 4번. 정중하게 중부를 차지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시기 구분이 이 무신정변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중부, 중방이 중심이 됐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호족 세력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신라 말의 상황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죠. 삼정의 정책
의병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삼정의 문란이죠. 그래서 요거는 세도 정치 시기 조선 후기. 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이모군란이죠. 넘어갈게요. 자, 5번. 밑줄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세미록을 알아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되게 뭐 유명한 기록물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난중일기랄지 그다음에 요 세미록, 그다음에 징비록이 있어요. 유성룡의 징비록이 있는데 요게 아주 손꼽히는 당시 임진왜란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사찬서예요. 개인이 쓴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거론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 건 아니고 힌트는 또 줬어요. 여기에 일본군이 침입했다. 그리고 한양을 떠나서 파천화 왕 이순신 다 줬죠? 임진왜란인데 요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곽재우는요 최초의 의병이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이었고 수령들 다 도망가는 거 보고 분개하면서 자신의 노비들하고 함께 의병을 최초로 일으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새 그 거란 전쟁, 고려 거란 전쟁 그 사극이 엄청 열풍인데 여러분 그래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게 결국 강감찬 귀주대첩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건 걸릴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3번 윤관이 여진정벌을 건의하였다라고 했어요. 요것도 이제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어제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요. 광수어미로 이렇게 그 팁을 줬거든요. 광수어미. 그래서 광성보 수자 깃발, 장수 수자 깃발, 그다음에 어제연 신미양요. 그래서 요건 신미양요와 관련된 거. 근대사 파트죠.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하였다라고 했는데 고구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률 1위. 자, 6번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많이 틀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업적을 단순 암기를 했으면 좀 이 6번은 틀렸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조치가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새로 개설된 시전들을 모두 혁파하고, 유기전 6가지 품목을 팔고 있는 시장은 제외하고 그 이외의 시전들이 자신하고 비슷한 품목을 판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난전들이 있을 때 그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금난정권을 시전 상인들이 원래는 가지고 있었죠. 난전을 금한다. 금난정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전 상인들만 노무 특권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정조가 보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들의 특권 없애자라고 해서 금난정권을 폐지시켰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난전이 성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즉 개인적인 상업활동 사상들이 꼭 이제 이렇게 시전들만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품목을 이들도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조선 시기가 되면은 뭐 양난을 겪죠.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궁핍해지니까 누구라도 좀 어떤 그 소소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던 거예요.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녹읍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뉴스페이퍼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지게가 발급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증명서를 명확하게 발급해 준 거예요. 대한제국기 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라고 했는데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한테 하도 타격을 받으니까 자신들끼리 모인 조직체인데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한국시기라는 거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면 이제 근대시기인 거고 청해진이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장보고 신라 하대 상황이죠. 자, 7번. 밑줄친 명령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지난주 조선의 국왕이 모든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망건을 쓰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투를 틀어가지고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망건을 상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하지 말아라. 이게 뭐죠? 단발령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생들이 부모가 준 거 절대로 이렇게 손톱 하나도 건드리고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 내 머리카락을 자를지언정 나는 목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반발했잖아요. 의병이 확산됐다. 정답은 1번이죠. 을미의병은 단발령과 그다음에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인 이 을미사변하고 같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죠. 자, 노비를
건별하는 거예요. 안검해가지고 양인으로다가 올려주는 노비안검법이 시행이 되었다. 이거 누가 했다? 호족의 경제력을 뺏는 거예요. 광종, 미치거나 빛나거나 고려 광종. 자,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인데요. 이거는 개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근대 시기. 자, 그 다음에 4.4.5입. 4 소수점 아래, 4 아래는 버리고 5 이상이 되면 올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학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면 모를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해가지고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 세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제강점기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니죠. 8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모였다. 그래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별난의 주동자인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피신하였다라고 했으니 이건 급진개화파 세력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이구나 라고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비변사 설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이거는 원래 이제 중종 시기 때 삼포 외란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졌었고 이게 임진왜란기 때는 최고 기구화가 됐었죠. 관련성이 없고요. 자, 급진개화파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현대사로 넘어가서 이제 12.12 쿠데타 떠올리시면 되겠고, 자, 4번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 홍경래난,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통학열차 안에서 우리의 조선인 학생과 이제 일본인 학생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3.1 만세운동 이후에 굉장히 큰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일제강점기.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9번. 밑줄 친 수교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제가 우리 이거 막 내신할 때도 했었고 우리 막 그 신하의 에릭 오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민영이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또 중심 인물이기도 했고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갔었던 것이 보빙사였고 거기에 대표가 또 민영이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막 갑신정변을 추진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타격을 크게 받았던 개화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민영이기 보빙사로 갔는데 조선이 미국과 수교한 뭐예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맺게 되는 배경이 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보게 되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됐다. 조선 책략은 당시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새로운 근대 문물을 보러 가기도 하고 조약을 조정하러 가기도 하는 수신사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거기에서 이제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황춘셴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관을 만나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에 너희 나라가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연결해야 된다. 중국하고 더 친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지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정묘호란은 청나라의 침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금의 침입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으로 또 청나라의 침입을 또 한 번 맞게 되죠. 조선 후기 군국 기무처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갑오개혁을 추진할 때의 기구였고 자유시 참변이 발생할 때 러시아의 자유시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대대적 참변을 당하게 되죠. 독립군들이 많이 타격을 입습니다. 1920년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분하로드 운동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에게 이제 계몽 운동을 하게 되는 운동, 19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운동이다. 넘어갈게요. 10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 뭐 오답률에 아주 그 높은 5개 문항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잘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형평사입니다. 형평사.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형평사는 주로 도축업,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도축업자들이 신분제가 폐지된 지 오랜데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형평사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운동을 했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내용, 요 100정입니다. 도축업자들.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는 거. 자, 1번. 망이 망소이 등이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무신정변 시기 때 일어났죠. 자, 2번.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동학.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이거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거죠. 의열단의 활동지침이었고, 또 서양 문물에 맞서서 성리학적 질서 수호를 강조했었던 거는 위정척사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자, 가에 대한 저항의 사례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티븐스가 그 전에 왔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 이조차도. 외부가 폐지되고 외교 고문도 필요 없다. 그를 어디에 소속으로? 자, 통감부의 소속으로 바꾸어서 근무를 시키겠다. 그러면 이게 통감부가 처음 설치됐던 때가 언제다?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라, 저항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나철 등이 오적 암살을 시도하였다. 뭐 자신회 뭐 이런 단체가 구성되기도 했죠. 자, 그다음에 1번. 전봉준이 농민군을 조직하였다라고 했는데 동학이고 배중손 등이 삼별초 이거는 무신들이 마지막까지 몽골 침입기 때 이끌었던 항쟁이죠. 저항이죠. 그다음에 양헌수 정족상성에서 항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병인양요. 자, 이만손 등이 유생들이 만인소를 작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 책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했던 거예요. 위정척사파. 자, 12번.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나는 뭐 김구 이야기가 뭐 바로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일본인이 우리 조선인을 차별하며 학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자, 때마침 김구로부터 일왕을 죽이는 것이 조선 독립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나 이봉창은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활약했던 단체가 어디다? 한인 애국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의열단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과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자, 1번. 나라의 큰 법, 홍범 14조의 내용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2차 가부개혁기 시기. 일당 100. 당백전이 100배 가치를 띠는 이 당백전이 왜 발행됐죠?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막 찍어낸 거야. 경복궁을 지을 때 흥선대원군의 업적이고요. 자,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의 설치 목적을 살펴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고려를 침입했어. 그리고 더 동쪽에 있는 전하라까지 집어삼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미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우리를 살려준 신풍을 만나가지고 이걸 결국 실패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원정이죠. 요게. 그래서 정도행성이 결국에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일본 원정을 나서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게 고려를 간섭하는 간섭기구로서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대성해라. 이 대성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단체를 찾아본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걸 만든 거 신민회. 애국개몽 운동의 성격을 갖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그 간도, 서간도 일대에다가 뭐 신흥 무관학교 이런 것들 설립하면서 무장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도 했었던 단체가 신민회. 자, 그 다음에 13번. 가민주화 운동에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쉬웠어요. 요거는 4.19 이렇게 딱 나오죠.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고 보수단체였던 대학 교수단마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로부터 이제 마산 시위가 발생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4월 달에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의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더 촉발이 되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구호로 골라라라고 하면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라고 하는 이제 이기붕을 마지막까지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죠. 정답 4번이었고 자, 1번의 긴급조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신체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자, 그 다음에 한일 협정에 반대해라.
한 일본하고의 관계를 정상화시켜가지고요.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또 지원받는 그런 체제로 들어갔던 때가 언제냐? 우리 경제개발 본격적으로 했었던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자, 그리고 이거는요, 헌법을 그냥 유지하겠다, 보호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호원조치 철폐라라고 하면서 이제 열띤 구호가 나왔어요. 이거 전두환 정부 시기 때. 그래서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그거 철폐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죠. 그다음에 신탁 통치, 이건 어디서 나왔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거 반대한다라는 움직임이 그 무렵에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14번 들어갈게요. 자,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등재되어 있는 기록물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일본에 진 나라 빚을 갚아서 국권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 한번 나올 수 있냐면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장악하려고 들 때, 그때 한번 나오고요. 또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우리 IMF가 왔다라고 해서 우리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금가락지, 애기 돌반지 이런 거 갖고 나왔던 때가 있죠.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대한매 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아서 진짜 갚을 수 있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뭐 양기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돈을 횡령했다면 이런 뭐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걸 무산시켜버리죠. 자, 1번 독립협회가 주도하였다. 관련성이 없고요. 순종의 서거일을 계기로 전개된 건 60만세 운동. 고종의 서거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거는 3.1 만세 운동이죠. 그래서 그 내용 또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는 체제는 난 지키겠다. 그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건 대한제국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건 보완해. 자, 15번 보실게요. 군사조직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키워드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해가지고 합동훈련을 했다. 그럼 요건 뭐죠?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요,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동북 지역에 9개의 구성을 축조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2개 여러분들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 것이 강동의 압록강 동쪽에 있는 육주, 이거는 서희의 단판으로 이뤄냈던 거고, 동북 구성은 이제 여진하고 관련성이 있죠. 여진을 소탕하게 되면서 이 일대에다 구성을 축조했지만 바로 돌려주잖아요. 자, 2번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거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북로군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김자진 장군이 활약을 하셨죠. 자, 3번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 호란이죠, 호란. 자, 한일 신협약의 비밀각서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된 부대가 어디로 많이 들어갔다고요? 정미, 의병에 많이 합류를 하게 되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딱 이 데라우치 총독을 보고도 이게 몇 년대 상황이구나 떠올리면 금방 풀 수는 있는데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의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대 문화통치 시기로 가게 되면 일제가 우리의 나라를 이제 기만하는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친일파를 양성시키는 그 시기에는 이제 사이코 같은 총독이 들어온다. 사이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막 요 밑에 뭐 사이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문화통치고 데라우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1910년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또 여기 고종의 죽음에 동요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나왔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대항하는 대중시위가 나왔다. 민족 자결 추세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3.1 만세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 정벌을 주장한 건요. 우리가 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이후의 상황이죠. 그래서 저기 치자. 그래서 북벌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됐던 거.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뭐 왕으로는 효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3번 문맹택지 운동과 농촌개몽 운동을 도모하였다라고 했는데 관련성이 없죠. 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독립협회에. 자, 넘어갈게요. 17번. 자, 밑줄 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IMF가 왔다 이러면 김영삼 정부예요. 그런데 이걸 극복했다 금모으기 운동 이렇게 들어가면 김대중 정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잘한 정책들도 있었어요.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실명을 쓰게끔 했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농지개혁법을 실시해가지고 진짜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내 땅 하나 갖는 거 그게 농민들한테 정말 소원이었는데 그걸 이뤘어요. 해방 이후에. 이게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재헌국회에서 추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고문이 오게 됩니다.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오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오게 되는데 결국 그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권을 야금야금 빼앗아 간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지게 됐고 결국에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산미 쌀을 증식해라. 이거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와 관련된 거고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본격적으로 경제개발했다. 그럼 누구예요? 박정희. 자, 18번. 오답률 4위. 이게 만약에 여기에 그냥 뭐 지도 하나 나오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끊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그냥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또 이렇게 제시되는 문항은 다채롭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괜히 한두 개 틀려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뭐 3등급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담화가 발표된 시기.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본인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메가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군인과 군수 물자를 보내는 중이다. 그러면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된 다음에 그 극동 방위선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됐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좋은 기회, 호기로 삼고 북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쭉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쭉 밀고 갔다가 결국에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를 맞이하게 되죠. 정답 3번이죠. 자, 19번. 밑줄 친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우선 일제강점기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공출됐고 또 공장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중일전쟁 37년, 그러니까 이거는 막바지예요. 민족 말살 통치기, 전쟁 한창 일본을 미치광이처럼 일으키려고 하는 시기에 그러면 이 시기는 황국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세뇌 교육을 어린이용, 성인용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늘 암송시켰거든요. 정답 5번이죠. 근데 이렇게 내용이 전혀 이렇게 일제강점기하고는 관련 없는 거를 다 넣어놔서 고르는 게 쉬워요. 새마을운동 현대사, 박정희 정부. 자, 그 다음에 경연을 준비하는 홍문관, 이거 조선 시기, 성종 시기, 50총선, 처음으로 치루어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치러진 보통선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요게 하나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1910년 무단통치 시기, 000. 자, 20번 오답률 2위. 공부 안 해서 틀린 겁니다. 뭐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요. 가체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0월 달의 상황이고 70년대의 상황인데 박정희 정부 시기죠. 부산하고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뭐 국회가 해산되고요. 김재규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는 이제 12.6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체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면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요. 유신체제가 나왔던 그 배경을, 그러니까 유신체제를 만들고 싶어서 배경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그래서 그 전에 막 무력 통일로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 70년대 초반에 와서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풍겨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짜 통일을 하다가 저쪽 체제에 우리가 확 물들어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통일한다고 할 때도 불안하잖아요. 진짜 우리 막 저러다가 북한에 다 퍼주기만 하면 우리가 경제적 손실 아닌가? 더 취업 못하면 어떡하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담되는 요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것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바로 10월 달에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체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통일에 대한 그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자기가 자기 뽑는 그런 대통령 선출의 기구에 불과했다라는 거. 정답 5번입니다. 발췌개헌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받으려고. 자,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황제권을 무한하게 강화했었던 대한제국기. 그 다음에 좌우합작 운동.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됐던 김대중 정부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이했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사실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점수 좀 적게 나왔다, 잘 안 나왔다고 낙담하지 말고요. 또 하시면 됩니다. 조금 방향성이 틀렸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저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